원숭이 두창 확산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은 두창 백신이 부족해서 비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뉴욕도 서둘러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접종 예약조차 쉽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김창종 리포터입니다. 학교 앞에 하나둘 모인 사람들.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고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갑니다. 브루클린에 임시로 마련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소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에 한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And I don't want to get the monkeypox. Also, see the shot. It didn't hurt as much as I thought it would. 미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뉴욕 내 감염자는 2,000여 명. 1,000명을 돌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결국 뉴욕은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신 예약 웹사이트를 열어 간이 접종소 20여 곳에서 두창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A little too difficult for people to get vaccines. I had to go through a lot of different channels, and this is like my third time trying to get the vaccine. There's like very few vaccination sites. Like everyone should be able to get it. The government's still totally failing at providing adequate vaccination. 미국 전역에 배포된 원숭이 두창 백신은 모두 62만 회 분량, 44만 회 이상의 추가 접종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추가 공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백신을 맞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지역사회 내 불안이 확산하자 뉴욕 시의회가 시 정부의 원숭이 두창 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탈 허드슨 공동의장이 상정한 조례안에는 충분한 백신 공급과 원숭이 두창 대응 교육 등 뉴욕시가 원숭이 두창 방역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뉴욕시에서 많은 정보와 그런 경고성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백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을 피부 깊숙이 넣는 피하 주사 방식이 아닌 피부 상층 부위에 얕게 접종하는 피내 주사 방식을 새롭게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창 백신 1회분을 5명에게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제조회사와 전문가들은 안정성을 입증할 충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내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많게는 17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은 충분한 백신 공급과 빠른 백신 접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김창종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선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공연 예술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취소 또는 축소됐던 행사가 3년 만에 전면 재개된 건데요. 여기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신예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거리를 가득 채운 관광객들은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속에 여유를 만끽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예술축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지난 1월부터 대규모 야외 행사가 재개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열린 겁니다. 한 달가량 58개국 3,000개 넘는 단체가 약 5,000회의 공연을 펼치는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Well, I mean, during the time that it wasn't here, it was very much affected, of course. There was hardly many people, many tourists in Edinburgh. But now it's, things are back up again, so it's great. It's huge. Yeah, there is so much. Coming from Vancouver, ours is much smaller than this. Everywhere here, there's something going on. The billboards everywhere. It's got our attention. That's why we may see more because we're looking at all these things that are available, and it's great. 올해로 75주년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열린 이번 축제에는
한국 공연단체도 7개가 넘게 참가해 한국 문화의 저변을 넓혔습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의 공연장 객석은 가득 찼고 밤늦은 시간 열린 음악제작소 위뮤의 국악 공연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국립현대무용단에서 현대무용, 스트릿댄스, 어떤 국악 이렇게 세 개의 합을 만들어 보자라는 기획으로 제작이 됐었어요. 이번에 그 관객들 만나면서 그것을 상당히 흥미롭게 바라보시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음악의 의미 전달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표정과 몸짓 그리고 선율로 저희가 소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서 너무나 더 행복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실감한 한인 동포들도 벅차오르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좋은 공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어서 많이 자주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특히 한국문화원이 에든버러 페스티벌 기간 한류 팬들을 위해 연 행사 K-팝 워킹 투어엔 신청자가 몰려 추첨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워킹 투어를 지난 일요일 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정원 30명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약 108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등 영상물과 K-팝뿐만 아니라 현대 무용과 국악까지 영역을 꾸준히 넓혀온 한국 문화. 지구촌 최대 공연 예술 무대가 된 에든버러에서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YTN 월드 신예진입니다. 아시아의 관광대국인 싱가포르는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자동차를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활기가 넘쳐야 할 운송업계가 오히려 울상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정희경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 테마파크가 다시 북적입니다. 단체 여행객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국경을 활짝 열고 일상 복귀를 선언한 아시아의 관광대국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싱가포르를 찾은 관광객만 150만 명에 이릅니다. And we didn't have any restrictions with COVID or anything else. It's easy to travel here.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거리에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도 너무 북적이고 이제 식당 예약하기도 힘든 점이 이제 예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관광 산업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덩달아 무섭게 오른 게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에 꼭 필요한 차량 취득 권리증 비용입니다. 싱가포르에선 자동차를 사려면 10년 동안 유효한 차량 구매 자격인 이 권리증을 먼저 따야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해마다 차량 증가율 0%, 즉 자동차 대수 통제를 위해 이 권리증을 도입하고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해외 방문객 증가로 택시 등 운송업계 수요가 커지면서 권리증을 따려는 이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올해 차량 취득 권리증 비용은 우리 돈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126%나 오른 가격입니다. The COE is about 46,000 compared to this year, 2022 August. For the same category, it has increased twice amount, so it's about 80,000. Moving on, for category B, based on last year, 2021 August, the price is about 50,000 compared to this year, August. For the same category, 2022, for the price of COE category B is about $107,000. 예를 들어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한국 차종 A를 사려면 자동차 가격 55,000 싱가포르 달러에 차량 취득 권리증 8만 싱가포르 달러를 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처럼 COE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차량 구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싱가포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600만 명. 이들의 이동을 담당해야 할 택시 등 운송업계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폭등한 차량 구입 비용 사이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월드 정희경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활황을 보였던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시장 냉각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장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인동포 줄리아 김 씨는 최근 자녀들이 독립해 집을 내놓는 과정에서 급변한 부동산 시장에 놀랐다고 합니다. 한때는 빠르면 하루, 길면 일주일 만에 거래되던 집이 한 달 가까이 걸려서야 팔렸기 때문입니다. 비쌀 때 그때 막 잘 나갈 때는 뭐 하루만 해도 나가고 일주일 안에도 나가고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를 좀 놓쳤죠. 그랬는데도 그냥 저희는 그냥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또 어차피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가 보편화하자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지난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7월 평균 집값은 정점을 찍었던 2월보다 약 23%나 낮아졌습니다.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30% 줄었습니다. 캐나다 당국이 물가 상승을 잡겠다며 꾸준히 올려온 금리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급기야 7월에는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울트라 스텝까지 단행하자 늘어난 이자 부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저금리 시대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빠른 시간에 여러 차례 금리가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주택 구매를 주저하시거나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높은 금리 인상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매매 가계약을 했지만 은행에서 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주택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가계약이 진행됐다가 모기지가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서 다시 마켓에 나온 경우가 한 3번 정도까지 있을 정도로 한 매물에. 그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들어 당분간은 시장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호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캐나다 은행이 가을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시장은 계속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맞물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냉각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 전 세계가 고물가에 늪에 빠진 가운데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은 무려 80%에 이릅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자영업자들 부담이 커진 건 물론이고 노동자들 역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웃는 사람이 없는 사연을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이병우 씨.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늘긴 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데다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올라 빠져나가는 돈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현지 인력을 5명 이상 고용해야 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물가 상승률도 많이 높아지고 임금 상승, 4대 보험료 상승 등 모든 게 많이 올랐어요.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 메뉴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렸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손님분들도 많이 주시고 매출도 아무래도 주는 경향이 있죠. 튀르키예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79%. 튀르키예 정부는 고물가 대응책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지난해 월 2,800여리라에서 올해 초 4,200여리라로 무려 50%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엔 여기에 30%를 더 인상해 현재 최저임금은 5,500리라, 우리 돈 40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튀르키예 전체 노동자의 40%에 달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2번 오른 임금으로 이들의 숨통이 트였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제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메헤탑 씨는 최근 가구 생산업체에서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오른 덕분에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늘었지만 한숨은 끊이지 않습니다. 식료품은 물론이고 월세와 전기세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이미 임금 인상 폭보다 더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Evlerine yiyecek alırken ya da benzin alırken daha rahat edeceklerdir ama yine de yeterli bir zam değildi. O yüzden sıkıntılar devam ediyor. 다른 노동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금 임금으로는 물가를 버텨내기 어려운 만큼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enim oturduğum ev kirası geçen yıl 1.600 ve 1.800 arasıydı. Şu an 6.000 lira. 6.000 TL. Yılda aslında 3 kez zam yapması lazım asgari ücreti. Yıl 3 kez zam gelmesi gerekiyor. Asgari ücrete gelen zammın yarısından fazlası kadar da aslında gıda ve diğer ürünlere zam geldiği için aslında asgari ücreti aldığınız anda eriyor. Önce her şeyi sabitlemek gerekir ki asgari ücrete zam yapıldığında da insanlar için bu zamın bir yararı olsun. 통상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하는 여느 나라와 달리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튀르키예. 금리 대신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3분기 물가 상승률이 90%를 넘길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일입니다.